안녕하십니까. 비랩코리아 선인석 이사입니다. 비콥 인증의 기준이 되는 비랩의 새로운 표준 중에서요,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공정한 노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비콥 인증, 비콥 운동이 2006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콥 인증의 기준이 되는 비랩 표준이 2025년 새로이 발표되었고요. 2026년부터 인증 과정에 적용되게 된 거죠. 비콥 운동은 모든 사람, 지역사회, 지구의 이익이 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시작되었죠. 재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요,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은 물론이고요, 높은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만들고 있는 기업에게 비콥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콥 인증이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만 보면요, 약 2.4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2월 기준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1만 500개의 기업이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비콥 기업이죠. 그 외에도 다논, 네스프레소 이런 높은 수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비콥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4년 사이에 약 1.9배로 비콥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모두 32개 기업인데요. 점차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기업 규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콥 인증에 새로운 표준을 도입했을까요? 비콥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죠. 이에 기업 경영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거죠. 기업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하고요, 비콥 인증 기업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비즈니스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새로운 비콥 표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은 7개의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한 기후행동부터 공정한 노동까지 각 주제마다 기업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명확한 방향성과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정한 노동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 중 하나죠. 직원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공정한 노동은 단지 일에 대한 공정한 대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 시 근로자 관점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직원들을 존중하고요,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요, 긍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요, 열린 소통을 통해 직원의 피드백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요, 기업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나아가서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근로 임팩트 주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대치 설정, 공정한 임금 관행, 근로자 의견 고려, 직장 문화 개선이죠.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함께 이 공정한 노동 주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두 분의 발표자가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세 번째 항목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임금, 복리후생 이런 것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도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인수, 합병 이것은 매우 커다란 영향을 끼치죠.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고객을 맡을 경우에도요, 실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근로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 주제입니다. 기업은 직원 대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직원들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동조합이죠. 그리고 다음 우선순위로는 근로자협의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네덜란드 빅콕 기업이죠. 패스트네드 사례인데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웍스 카운슬 사례인데요. 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참여 및 협의기구죠.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 비슷한데요. 보다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패스트네드는 투명, 개방, 건설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의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를 근로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다 하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부 주제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요,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점을 이해한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에 이러한 이해에 기반해서요, 의미 있고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여야겠죠. 물론 이는 기업이 근로자 의견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콕 기업 사례를 하나 볼까요? 미국 기업 가델렛 사례입니다. 미국 35개 주에서 고객 대상 관련 서비스,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 가델렛은 3주마다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유급 휴가, AI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주제로 하고 있죠. 직원들이 응답하기 편리한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델렛은 가치가 높은 소수 의견과 특이 의견까지 포착하려 합니다. 경영진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요, 기한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가델렛은 근로자 의견 수렴을 시스템화했죠.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있는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례인 RV핀 사례도 보죠. 빅콕 기업인데요. 매듭 소품 등을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는 마르코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죠. RV핀에는 노년 여성 근로자가 45명이나 있습니다. RV핀의 노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연세는 76세입니다. RV핀은 할머니들과 자주 소통하면서요, 시니어 근로자 특성에 맞는 업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년 여성 근로자의 성향과 능력에 맞춰서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하고요, 병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에도요, 할머니의 근로 여건을 고려해서 주문을 셧다운하기도 합니다. RV핀의 이러한 활발한 소통 시스템은요, 기업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정한 노동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직장 문화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주제인데요. 직장 문화는 장기적인 건전성과 성과를 가늠하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죠. 이에 기업은 문화를 핵심 사업 기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 참여도, 복지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죠. 이때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정체성, 장애, 그리고 기타 사회적 정체성별로요, 세분화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진의 승인을 받은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추적해서요, 이를 KPI로 관리하는 거죠. 네 가지 세부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직장 문화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장 문화를 평가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기업과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죠. 사례를 역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B컵 기업 컬처 앰프입니다. 직원 피드백을 손쉽게 수집 분석해서 건강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도록 돕는 기업인데요. 컬처 앰프의 직원 설문조사 활용 원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 문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중요합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도 편하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직원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설문조사로 얻은 데이터의 가치 또한 높아지겠죠. 두 번째 세부 항목은 직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장 문화 측정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개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 참여도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세부 항목은 직장 문화 측정 결과를 성 정체성 또는 성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합니다. 성별로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은 직장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인식의 격차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 문화 조사 시에 보통 부서별로만 시사점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별 데이터로 격차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부 항목입니다. 직장 문화 측정 시 앞에 성별 외에도요, 사회적인 정체성 요인 하나를 추가하여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비영리단체 공공부문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치박스 B컵 기업 사례입니다. 토치박스는 직장 문화 측정 시 두 가지 사회적 정체성을 추가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요인과 신경 다양성 요인입니다. 이를 다양성 및 포용성 설문조사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직장 문화를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인사팀 외에 직원 그룹인데요, 다양성 및 포용성 보이스 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 그룹은 해당 이슈와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기하면서요, 포용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 그룹입니다. 이 직원 그룹이 설문조사 시행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어떤 요인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장애 여부, 이것은 기본이 될 수 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용역 등의 고용 형태도 중요하죠. 또 이주 배경 여부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직장 문화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요, 이를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노동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